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뉴욕 증시의 심도 있는 분석 이항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우지수가 4주 연속 상승을 나타냈네요. 그리고 일수로는 이제 8거래일 연속의 상승인데 좀 단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이제 상승은 좀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장주와는 약간은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반대로 오히려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다우지수가 되겠는데요. 8일 연속 오른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지금 사상 최고가에 불과 0.5에서 0.7% 수준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다우지수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너무 비싼 가격에서 어떻게 사냐 얘기하지만 제가 흔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우지수는 출범한 지가 지금 140년 정도 됐는데 문제는 미국 주시장 다우지수는 140년째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고 나서 주식을 좀 이따 사기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에만 2% 넘게 올라 지난해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 주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를 알아봅니다. 금리 하락기, 리츠 관심 필요할까? 자,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고요. 금리 인하 하락기에 낙폭과대 리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에브리바디 보지 못하지만 심도 있는 인사이트 준비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주시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을 인해서 11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올해 주시장 괜찮았기 때문에 11개 섹터가 다 올라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거의 유일하게 떨어진 섹터가 바로 리츠 섹터입니다. 리츠 섹터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을 갖고 하는 건데요. 리츠는 규정상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주주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같은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새롭게 물건을 확보할 때마다 새롭게 돈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사는 거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리츠는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올해 주시장이 안 좋았고요. 최근 들어서 그나마 약간씩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금리 인하의 방향성과 괴를 같이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 뭐가 좋을까 생각하시지만 가장 쉬운 것은 리츠라고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2년 고점 대비요. 여전히 주시장 리츠 섹터를 보면 거의 30%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미없는 것이 현재까지 리츠라고 보셔야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들어서 S&P 500이 전체적으로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정확히 보면 9.5%가 연초 대비 올라갔는데 이것은 반대로 5.6%나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리츠 섹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5월 이후 물론 얼마 안 됐지만 4.4%로 선방하면서 요즘 유틸리티가 더 강한 것도 느끼실 텐데요. 유틸리티에 6.7% 올라가고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간 것이 바로 리츠 섹터가 되겠습니다. 사상 최고가가 초근접한 상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츠가 이렇게 약한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금리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다만 대부분의 주식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거의 유일하게 올라간 것은 저희 방송에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웰타워 정도입니다. 웰타워는 이제 고급형 실버타운 플러스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방향성은 맞아떨어져 놨다고 보셔야 되겠지만 또 하나 이제 있다 그러면 SX 프로퍼티 트러스트 정도 이거는 약간 고급형 주택을 주로 리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재미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부분은 안 좋은 상황에서요. 이런 두 개 제약은 안 좋았는데 이런 전체 금리가 조금씩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의 상황에서 비모라는 곳에서는 이제 좀 리츠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시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여러분 같이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츠 섹터는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조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전형적인 낙폭과대에 매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섹터로 보면 리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과거에 턴어라운드 할 때 4번의 경우에 S&P 500 평균 대비 평균적으로 한 17% 정도 초과 상승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이런 리츠 섹터에서도 좀 볼만한 주식들을 좀 꼽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모라는 곳에서 좀 꼽은 리츠 종목을 한 7개를 선정했는데요. 네. 여기 표로 한번 정리한 것이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대부분 아시는 것도 있고 쉽지 않은 것이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것이 아메리카 타워 타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동통신 타워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혹시 아메리칸 타워가 들어가 있고요. 아발론 베이 커뮤니티라는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보스턴 프로퍼티도 대표적인 이제 그 상업용 리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프로퍼티 이런 것들이 워낙 안 좋았던 거거든요. 상업용 요즘 비즈니스가 재미없다고 그래갖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도 워낙 빠졌다는 얘기 하고 있겠고요. 상대적 그나마 선방했던 것이 에퀴닉스입니다. 에퀴닉스는 우리나라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죠.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에퀴닉스. 그리고 호스트 호텔 앤 리조트 하면 전 세계 호텔 비즈니스를 하는 리츠가 되겠고요. 이런 6가지, 7가지 정도 리츠 정도를 좀 구축해서 여러분들 스타디해 보시면서 금리가 만약에 정말 하락하고 6월 달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9월 정도에 금리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리츠도 한번 미리 스타디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동안 고금리에 참 취약했던 리츠, 이제 금리 인하 방향성에 뭐 올해 6월이든 9월이든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낙폭과대 이 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월가에서는 어떤 쪽을 좀 주목하고 있을까요?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미국의 견조한 소비 증가, 코스트코의 4월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내막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코스트코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냐라고 좀 궁금해 여기시면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싸갖고 사겠냐 하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물량은 크지만 상대적 가장 어떤 마진이 적은 상품을 좋은 상품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곳에 코스트코의 매력이 있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비즈니스를 안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많이 하는 것이 코스트코에 가면 뭐를 같이 하냐면 주유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유소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딴 데보다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거를 몇 번만 가더라도 그 회비를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휘발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 또 이렇게 코스트코에 대한 멤버십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트코 비즈니스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코스트코는 물건값이 가장 상대적으로 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품목 수가 많지 않고 대량으로 이제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코스트코의 매출이니까 이익을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마진이 상대적으로 월마트 대비 마진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갖고 가기 때문에 코스트코의 전적인 수입은 대표적으로 결국 멤버십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은 그럼 버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레벨업이 되냐면 멤버십 피가 올라간대요. 연회비가 올라갈 때죠. 미국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지금 7년 전에 오르고 지금 안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날 드디어 2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코스트코는 특이하게 매월 실적을 발표합니다. 매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잠시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TSMC가 있겠고요. 큰 매출 상황을 발표하고요. 코스트코도 미국, 캐나다, 전 세계 동일 점포 매출, 이커머스의 매출을 발표하는데 또 발표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일 매장 매출이 5.6%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이커머스가 14.6%가 늘어나면서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신임 CFO가 취임한 이후에 신임 CFO도 기존 전임자가 지금 35년 만에 그만둔 거거든요. 은퇴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금 이번 CFO가 발표하면서 또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도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매달 발표하는 실적이 매출 현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5월 30일 날 발표하고요. 참고적으로 주당 이익은 3.68달러에 매출은 578억 달러가 전망되고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꾸준하게 목표 주가나 월가의 목표 주가라든가 월가의 투자액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는 것도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의 주가는 2개월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냈고요. 자, 소비는 여전히 좀 강했는데 다음 헤드라인을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는 이제 코스트코고요. 견조한 소비 증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트롱 모멘텀 스탁이라고 꼽으며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코스트코와 좀 비슷한 내막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말 사이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6개월 만에 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약간 떨어진 것은 이제 또 다시 물가라든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먹거리 정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걸 많이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과라든가 뭐 대파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고요.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요즘은
옥수수라든가 밀가루거든요. 특히 밀가루 같은 가격이 지금 밀 수확이 지금 약간 다른 얘기 말씀드리면 러시아에는 또 냉해가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올해 전 세계 밀가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빵값도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도 하반기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심리는 약간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견조한 소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주 발표하고 어메리칸 스프레드는 매달 한 번, 마스터카드도 거의 매주 발표하는데요. 소비상을 발표하는데요. 네. 마이너스 간혹 나지만 그래도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 3%씩 꾸준하게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플레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특히 또 하나가 있는 것은 양 3사 모두 비자, 마스터, 아멕스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요. 소위 해외 여행 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에서도 앞자리 좌석, 비싼 자리가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소비 심리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특히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약간의 부유층이 산다고 생각했지만 또 최근에 보면 전문직이라든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소위 MZ세대 중에서도 Z세대가 또 많이 사고 있다는 새로운 신규 가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필요한 어떤 그런 타겟층이라고 얘기하면서 적극적인 회사의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필요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년에도요, 최소 17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릴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다시피 벅스에스웨이가 한 주도 팔망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또 하나의 주식도 바로 어메리칸 익스프레스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트롱 모멘텀 스탁이라고 한 이유가 좀 분석이 됩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모든 투자자가 갖고 가야 할 저평가 기술주 5곳을 꼽았습니다. 어떤 기준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곳이 꼽혔습니까? 네,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집중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저렴하거나 그들이 봤을 때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저렴하다는 게 절대 가격보다는 평가가 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약간 쉬었던 것 이런 것들은 한 대여섯 종목을 뽑아놨는데요. 그런 종목을 다들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해서요. 5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한 2달 정도 쉬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첫 번째 주수로 이들이 꼽아놨고요. 또 아리스타 네트워크 하면 아마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합쳐갖고 아마 요즘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식이 사상 최고까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도 얘기했다는 거 보셔야겠고요. 또 전자 쪽에서는 다양한 계측기기라든가 부품 이런 쪽을 하는 것이 텔러다인 테크놀로지도 골드만삭스가 뽑은 5종목에 포함되어 있겠고요. 토스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저희 매장, 수요 많은 매장이라든가 먹거리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주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요즘 주문 가면 뭐 태블릿 갖다 놓고 바로 직접 테이블에서 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결제할 때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하고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토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토스트가 또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앱러빈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이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고 그런 어떤 시스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앱러빈이라는 것도 상당히 핫한 기업인데 이 기업도 골드만삭스가 5종목에 포함시켜 놨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월가의 심도 있는 분석 이항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